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도가 돼가지고 핵심한 바이러스라, 중생한 바이러스예요. 중생한.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교회로 가. 그래서 성도들만 타겟을 하는 거예요. 노리는 거라. 진짜 중생했다 그러면 형제들한테는 걸리게 하지 않겠지. 그렇잖아요. 가짜로 중생을 해가지고 누가 가짜로 중생을 시켰는지, 문재인이가 했는지 정은경이가 했는지. 8월 15일에 집회를 했어요. 그때 만약에 전염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언제 통계에 반영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언제 통계에 반영이 될까요? 적어도 20일 이후에 반영이 되겠죠. (8월달이) 많이 늘었죠. 8월달에. 이게 광화문 집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통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광화문 집회, 이게 잠복 기간이 있잖아요. 잠복 기간이 최소 4일에서 5일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검사에도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분 8월 15일 날에 검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겠습니까? 8월 15일에는 검사한 사람이 없겠죠. 8월 15일에는 없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8월 15일에는 없는 거예요. 8월 15일에는 검사 맞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 8월 16일 날 그러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했는데 그때 양성이 나올까요? 8월 15일에 전염이 됐다고 할 때 만약에 정부나 정은경이 주장처럼 그렇게 했다고 할 때에 8월 달에 8월 15일에 집회를 했어요. 그때 만약에 전염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언제 통계에 반영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언제 통계에 반영이 될까요? 적어도 20일 이후에 반영이 되겠죠. 빨라야, 제일 빠르다고 해도 20일 날 반영이 되는 거예요. 20일 날 정도, 15일 날 됐다. 16일, 17일, 18일, 19일, 19일, 20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검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19일 이후에 검사를 했으니까 결과는 20일 날 나올 거 아니겠어요. 19일 날 당일 날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가장 빠르다고 할 때에 2주로 계산하면은 언제 나올까요? 그 사람들이 8월 30일이나 돼야 양성화된단 말이에요. 8월 25일 30일이나 돼야 그게 잡힌단 말이에요. 검사에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검사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8월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확진자 수가 확 늘었잖아요. 그 전부터 확 늡니다, 여러분. 왜? 정부가 휴가철에 통제를 안 했거든요. 이제 7월 말부터 벌써 해가지고 이 방역은 잡았으니까 경제잡자 해가지고 우한에서 8월 10일 날부터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풀어놨어요. 우한에서 입국자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9월 초까지인가 해가지고 확진자가 5명이나 있었다니까요. 몇 명 들어오도 안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중국에서는 다 잡았네 해도 코로나 사태 끝났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국에 온 사람들 확진자가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중국 온 사람들 여기 왔을 때 다 자가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격리를 시킨 게 아니고 14일 동안 2주 동안에 중국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입국자들에 대해서 강제 격리 안 시켜요. 스스로 네가 알아서 격리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한에서 온 사람들까지 지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안이한 대처라는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요 이야기 하다가 저 이야기 해서 죄송한데 이게 우리가 중요하니까 코로나에 대한 기본 정보잖아요. 코로나 잠복기에는 PCR로 가지고 검사를 해도 4일에서 5일 동안에는 그게 안 나온다고요. 양성 반응이 안 된다고. 양성 반응이 안 되는데 확진자 숫자에 잡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어가지고 통계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기본이잖아요. 기본. 정은경이라고 지금 본부장이죠. 본부장인데 그 여성이 요즘에 저는 방역에 있어가지고
지금 통계 장난질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분들도 우파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검사자 수를 늘리고 검사자 수를 줄이고 해가지고 확진자 수를 늘릴 때에 검사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주말 있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는 검사자 수가 당연히 줄겠죠. 검사자 숫자가 주니까 토요일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한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토요일날 한 것은 일요일날 나올 것이고 일요일날 한 것은 월요일날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조금 늦어지면 조금 더 늦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5시간, 6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통보하고 결과를 모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그 전날 한 것이 결과가 발표된다. 결과가 통계에 잡힌다. 이렇게 보면 그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한 것은 일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에는 그 숫자가 줄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그게 지금 계속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확인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5일은 많고 이틀은 적고 5일은 많고 이틀은 적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같은 조건에서 검사자 숫자를 줄이면은 당연하게 확진자 수가 줄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통계 그래프에서 확인이 되어 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음주 단속을 하는데 금요일만 음주 단속을 하다가 수요일 날이라든지 토요일 밤이라든지 이런 날에도 음주 단속을 한다. 만약에 하루를 더 늘린다. 주에 1회 하다가 주에 2회를 하면은 당연하게 음주운전 비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다른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동일한 변수,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변수란 표현이 좀 그런데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검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정은경이 이름이 여러분 좀 남의 이름 갖고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김정은이하고 너무 닮지 않았나요? 이 정부는 문재인, 정은 이것도 좀 비슷하잖아요. 문정은이라고 또 있잖아요. 정은이 이것도 정은경이가 정은이를 존경하지는 않겠지. 김정은이를 정은이잖아. 정은경이잖아. 꼭 저는 정은경이 하면은 정은이를 존경하여서 정은경인가? 정은경이가 서울대에 있을 때에 65년도생인데 이광재 노무현 때 좌희정 우광재 하고 했던 오른팔, 노무현이의 오른팔 이광재가 정은하기를 서울대 83학번 65년생인데 83학번이면 한 해 일찍 들어간 거죠. 이광재 역시 한 해 일찍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학년 학번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83학번 중에 유명한 운동권 3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은경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운동권의 생각이 머릿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가 정은경이를 2계급이 아니죠. 2급수. 군대 같으면은 2계급이나 3계급 정도까지 되는 게 공무원의 2급수입니다. 2급수. 왜냐하면 같은 공무원의 급수, 유사한 급수 내에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은 2계급이 하나의 급수 안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2급수는 군대의 2계급보다 올라갈수록 진급이 어렵잖아요. 군대에서도. 올라갈수록 진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어렵거든요. 사실은 군대 계급에서 무궁화 세계에서 별 하나 되기, 별 하나에서 별 2개, 별 2개에서 별 3개 점점 올라갈수록 여러분 어렵습니다. 특별하게 영관급에서 장군이 된다든지 별을 딴다든지 이런 건 정말 별따기다. 하늘의 별따기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정은경이가
2급에서 차관급이 됐거든요. 센터장에서 실장을 거치지 않고, 실장이 1급인가 그런데 거치지 않고 차관급이 됐단 말이에요. 공무원 급수가 9급, 8급 쭉 올라가서 2급, 1급, 위에 차관급, 그 위에 장관급, 그 위에 총리급,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공무원 2급이 갑자기 그 차관급이 됐단 말이에요. 차관급이 2단계를 1급을 거치지 않고 2단계를 뛰어넘었어요. 메르스 때 그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감사원에 의해 가지고 초기 대응 실패했다고 해서 징계받아서 감봉된 여성을 이 정부에 와서 진급을 시킨 거죠. 2단계 특진을 시킨 거예요.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무직이라 하더라도, 정무직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정은경의 출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지역도 전라도 광주고 전남 여고 출신에다가 서울의대에서 유명한 운동권 3명 중에 한 명이었다. 이게 이광재의 정언입니다. 오마이뉴스인가에서 4월달인가 기사가 나왔어요.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광재가 그랬죠. 운동권도 좌파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누구처럼? 정은경이처럼 그런 이야기를 이광재가 했단 말이에요. 정은경이를 지켜 세우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은경이는 좌파다. 운동권 출신이다. 이런 정은경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재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부 합산 재산이 부동산 동산 합쳐가지고 34억인가 그렇게 적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서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든지 아니면은 남편이 사업을 잘했다든지 뭐 그렇겠죠. 남편이 돈을 잘 벌었다든지. 공무원이 가지기 힘든 뭐 쓰지 않고 벌기만 했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심을 가져본다 이 말이에요. 의심을. 재산에 대해서도 그 의심을 가지는 것이 뭐 잘못입니까? 재산이 좀 많네.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을까? 그런 궁금하잖아요. 왜 일반인이 아니잖아. 일반인 같으면 남의 재산 많든 적든 뭐 관심 뭐가 있겠어요. 공무원이니까 혹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혹시 재산을 축적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 그래서 공무원들 재산은 공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들 재산은 그 재산을 모으는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해서 현재 재산을 갖다가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그 정은경에 대해서는 이광재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거 사실이죠. 자기하고 83학번 학번도 같으니까 비록 학교는 다르다 하더라도 과거의 운동권이라는 이 대학들이 다 연대를 해가지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정은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말이 기냐?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통계방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통계방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은경이가 지금 그 문똥강아지가 그거를 승진을 시켜놨으니까 2급수를 승진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 정부에 와서 아마 공무원 직원은 엄청나게 그 승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뭐 여자 4인방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문재인의 여자. 지금 검사자 수를 조정한다 하는데, 조정한다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검사자 숫자를 하루에 몇 명인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이. 저는 인터넷 웹 서핑하는 것도 잘 못해요. 영어로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것도 저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요즘에 컴퓨터에서 그 코로나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검사자 숫자 중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위인가 하는 거 검사자 수 있잖아요. 그 외에 통계 숫자들도 많이 나오는데 검사자 숫자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인가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세계적인 다른 통계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월드 오미터라고 있습니다. 월드 오미터. 여기 지금 여러분 그 적어놨죠. 구글 밑에 월드 오미터 하니까 월드 오미터 코로나도 나오고 월드 오미터에도 마찬가지예요. 월드 오미터 딱 해서 자 여기 치고 월드 오 미터, 월드에다가 오가 있고 미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딱 치면 위에 창에서 치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 월드 오미터 인포메이션 같은데 여기 하면 마찬가지죠. 여러분 광고도 나오고 뭐 한국어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보세요. 한국어 여기 보면은 오른쪽 위에 상단에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영어로도 할 수 있죠. 영어로도 할 수 있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드 오미터. 그런데 여기 쭉 그 내리면 한국어로 바꿔놔 볼까요? 한국어로 바꾸면 새로운 사례 이렇게 뭐 토탈 케이스 1M 이게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당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영어로 볼까요?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죠. 영어로.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내려도 이 화면이 잘 안 뜰 때가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이거를 여기 있죠.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딱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되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뭐 광고가 뭐 아가씨가 저리 막 만화로 된 아가씨 웃고 있고 이게 이제 여기가 나라 그죠? 토탈 케이스라는 거는 이게 확진자 수, 총 확진자 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700만 명이 확진이네요. 전 세계 지금 3,100만 명 여기 보시면 3,100만 명 오늘 하루에 한 6만 명 확진이 된 것 같아요. 총 사망자 토탈 사망자 미국에서는 몇 명,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월드 그래가지고 뉴 데스 새로운 사망자 토탈 리커버드 이게는 뭔가요? 회복된 사람이네요. 회복된 사람이 2,300만 명 활성 케이스 활동하고 있는 총 케이스에는 확진 받아서 치료받은 사람까지 포함이 되나 봐요. 이 사람은 이제 치료된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총 복구는 활성 케이스는 그리고 이게 토탈 케이스거든요. 100만 명당 확진자가 몇 명이냐 클릭할까요? 100만 명당 확진자가 몇 명이냐 그 100만 명당 몇 명 죽었느냐 이게 이제 총 검사자 숫자죠. 총 검사자 수, 총 테스트 100만 명당 검사자 숫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거를 여러분 딱 클릭을 하잖아요. 여기 클릭하고 하든지 여기 클릭을 하면 이게 지금은 총 숫자별로 해가지고 확진자 많은 순서대로 총 케이스에서 확진자 총 케이스가 확진자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 확진자 숫자별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등수가 그러니까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지금 주호영 의원의 그 발언을 보면 그 100여 개국에 수출한다고 그래요. 자가진단 키트.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를 웬만한 나라든 다 쓰는 거예요. 선진국도 쓰고 미국에도 쓰고 미국 같은 데는 그 약국에 판다고 하잖아요. 약국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판다고 한다고 하니까 주마다 조금은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그냥 그 자가진단 키트를 파는데 항체를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당뇨할 때 손가락 끝이 있잖아요. 그 찔러가지고 피 나오게 하는 그 기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검사하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게 4, 5일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더 아마 그 줄여져 가지고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가격도 얼마 안 해요.
가격도 12달러에서 15달러 하다가 지금은 5달러에서 10달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도 안 하는 거예요. 검사하는데 그 검사 정확도도 지금 올라가 가지고 업체 주장에 의해 가지고 보면은 한 97%까지 올라갔다. 98%까지 올라가 있다. 지금 1억짜리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PCR 기계를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를 하잖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12만원, 13만원, 많은 데는 17만원까지. 이거 음성이 나오면 검사자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성이 나오면 국가에서 그 지불을 해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험 부담을 안고 역학조사에 의해서 필요해서 하라 할 때는 그게 무료인지는 모르겠어요. 필요해서 국가에서 야 너 해 라고 해서 할 때는 무료인지는 모르겠어요. 역학조사상으로 그 사람이 해야 될 필요성,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검사를 하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면은 뭐 댓글이라도 하나 달아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이 나오면은 음성이 나온 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그만한 돈을 12만원에서 17만원, 평균 15만원이라고 합시다. 15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한 번 검사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라는 것은 또 검사 받아야 되고 또 검사 받아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 또 검사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몇 번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15만원 내고 음성이 나오면 계속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검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험에서 무료로 해주는 뭐 실비보험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외시켜 놓고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검사자 수를 줄이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자가진단 키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사자 수가 늘어나겠죠. 그 자가진단 키트를 하면 가격도 싸잖아요. 그리고 뭐 10,000원, 20,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불할 수 있잖아요. 예. 다음에 또 검사한다 하더라도 뭐 2-3달 있다가 또 한 번 더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또 국가에서도 대규모로 이렇게 사서 약국에 공급을 하면은 이게 가격도 다운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진단키트 업체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수출하는 업체가 1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기사 확인한 것이 12개인가 그렇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유명하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데도 다른 기업하고 이렇게 협동을 해서 또 생산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기사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 경제에 관련해 가지고 그 기사들을 보면, 왜냐하면 이게 주가하고 바로 연관이 있으니까 경제지에 많이 실려요. 주가하고 바로 연관이 있으니까. 이게 FDA에서 승인을 받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FDA 승인받은 기업만 해도 그 진단키트만 해도 10개가 넘는가 그래요. 12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업체들이 주가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으니까 경쟁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10배까지 오른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1.5배, 2배, 뭐 3배, 4배 이렇게 배수로 올라가는 그 주가에서는 엄청나게 큰 거지 않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주호영 의원 주장대로 그런 거죠. 왜 수출을 하면서 이 화면을 여기 이제 100만 명당의 숫자 있잖아요. 100만 명당 그 몇 명을 테스트했느냐 이걸 클릭해 둘게요. 이걸 클릭해 두면은 보면은 막 이렇게 나오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가 아이슬란드 덴마크 같은 경우에가 100만 명당에 이거 보세요. 60만 명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진단을 얼마나 했느냐 쭉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아실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115위에요. 115위. 제가 막 휴대폰 하나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도 경상도 말은 아닌데 쪽팔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화면에서 하는 것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급한 대로 휴대폰 해가지고 여러분 알리는 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트북에다가 이래가지고. 다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대한민국 있잖아요.
115입니다. 이 진단 순위거든. 이게 100만 명당 그 진단 순위. 이게 보세요. 여기 이게 44,000명. 말레이시아, 바하마, 이란 뭐 마요트입니까? 이런 나라 이름도 모르겠어요.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나라하고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막 좋다고 하면서도 적어도 이런 나라하고는 우리가 비교가 안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우리는 5천만 명이니까 100만 명에다가 한 50 곱하면은 200 뭐 몇십만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한 나라들은 100만 명당에 여기 보면은 인구가 적으니까 이 100만 명 계산하니까 뭐 몇 배가 돼 버리는데 이런 나라들은 한 국민들이 뭐 몇 번 했을 수도 있어요. 몇 번 한 나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한 10위권이 국민 여기 보면 한 10위권 되는 나라들이 여기 있죠. 여기 덴마크 12위 정도 되죠. 이 나라들이 거의 국민들이 다 한 거예요. 전수조사 다 한 거예요. 전수조사. 국민들이 12위권만 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당 30만 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만 명이니까 우리나라의 한 8배 정도 되잖아요. 이게 영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수준의 나라가 호주가 비슷하고 국가 수준 있잖아요. 그 세계 경제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걸 볼 때 호주가 2,500만 명이네요. 호주가 비슷하고 또 캐나다가 우리나라하고 약간 경제 순위가 비슷한데 캐나다도 보세요. 39위. 17만 명이잖아요. 17만 명. 그러니까 캐나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한 5배, 4배가 넘어가는 4.5배 정도 되겠죠. 캐나다가 우리나라하고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캐나다하고 호주가 비슷한데 둘 다 검사자 숫자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검사자 숫자로만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검사자 숫자로만 볼 때 우리나라 쫙 내려가지고 보세요. 우리나라 검사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만큼 검사를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핑계대고. 이게 일종의 여러분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검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확진자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정은경이가 아주 요설을 지금 기사에다가 내보냈던데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 자가진단키트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고 또 하나는 대규모 유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왜 그러면 100여 개국에다가 수출합니까? 100여 개국은 왜 다들 바보라서 그렇게 하나요? 거의 전 국민이 그 테스트한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역학조사에 나오지 않는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는 확진자가 30%가 지금 넘어가거든요. 주로 물론 지하철 같은 경우겠죠. 참 코로나 코미디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 그 코미디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문이 물론 있죠. 보통 보면 2m 이상 떨어져 가지고 마스크 쓰고 예배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면 바깥에 앉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앉아서 하잖아요. 밥도 안 먹습니다. 요즘 교회 같은 경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하철 한 칸이 여러분 몇 미터입니까? 지하철 한 칸이. 지하철을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경기권에서 한 달에 이용하는 인원이 2억이 넘거든요. 한 달에 이용하는 인원을 계산했을 때 하루에 좀 줄여가지고도 65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 추수를 대충 봐서 그런데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5월 13일부터인가 지하철 내에서도 적정 인원 이상이 되면은 마스크를 쓰라고 경보가 나오고 방송을 하고 그랬거든요. 5월 13일부터. 그 적정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하철의 적정 인원이. 지하철의 적정 인원이 여러분 탑승 인원이 160명이 적정 인원인데 여러분 지하철 한 칸의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냐면 3.12m 곱하기 19.5m예요. 한 칸이. 지하철 재원에 나와 있어요. 적정인 승차 인원, 적정 인원이 160명이에요. 160명. 1m씩
뛰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앉는다 하더라도, 4명, 20명, 한 80명 정도, 80명 정도 양쪽 끝을 포함해가지고 80명 정도. 지하철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2m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그러면 40명밖에 못 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평수로 계산을 하면은 3.12m 곱하기 19.5m 평수로 계산하면 18.43 평수예요. 제곱미터로 계산하면 60.84입니다. 60.84. 60.84인데 33평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뭐 근사님들도 우리 아는 기도원 원장님들도 33평에 많이 살아요. 33평에 사는데 33평이 공급 면적이 109.4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실평수는 84 제곱미터거든요. 84 제곱미터. 한 25평 정도밖에 안 되죠. 25평 정도 되죠. 그러면은 25평 아파트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들어가는 공급 면적이 82.83이에요. 82.83이고 전용 면적은 59.94예요. 그러니까 25평 아파트의 실평수보다 조금 큰 거예요. 18.43평이 그 전철 한 칸이에요, 한 칸에. 그러니까 25평 아파트 실평수 있잖아요. 그 아파트 안에 실평수 25평 아파트 그게 이제 18평 정도 된다 합시다. 그 아파트 하나에 160명이 타는 거예요. 많이 탈 때는 여러분 270명까지도 탈고 300명까지도 탈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여러분 그걸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거기 에어컨 있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미국에서도 논문 같은 게 계속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에어컨이라는 것이 코로나 확산에 약간의 주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에어컨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비교했을 때 에어컨이 있는 곳이 더 잘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에. 그게 연구 결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에 여러분 아니면 시내버스에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어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지금 이 나라 아니면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코미디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타고 다니면서 교회는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모이잖아요. 대예배라 해가지고 전체 성도는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모여요.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수요일 날까지도 모이고 요즘에는 금요초라도 별로 없어요. 교회에 모이는 게 요즘에 뜸하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야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서 있잖아요. 왜 모이지 않으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교회들도 잘 안 모입니다. 모여도 정말로 부르짖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혹은 과거에 저희 어머니 시대에 사람들이 기도하던 그만큼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자체가 세상이 재미있고 세상에서 왕 같고 세상에서 여왕같이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잖아요. 의학을 의지하고 아프면은 그래도 과거에는 돈도 없고 하니까 의학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질적으로 힘들면 뭐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리고 매달려도 또 교회가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영성도 사실은 안 되고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평균 영성이 하락에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전철 안에서 바글바글하게 타고 다니면서 전철에는 전염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주인은 시키기는 합디다마는 역학조사에도 그 전철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전철, CF에서 터미널, 무슨 터미널 이런 이야기는 최근에 와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역학조사에서 어느 터미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 사람들은 역학조사 대상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역학조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역학조사, 그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고요. 이 얼마나 코미디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주에 한두 번 모여도 문제가 되나? 우리 집 앞에도 성당이 있는데, 그것도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은 뭐 그런 것도 안 받나 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도가 돼가지고, 핵심한 바이러스라, 중생한 바이러스예요, 중생한.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교회로 가. 그래서 성도들만 타겟을 하는 거예요, 노리는 거라. 진짜 중생했다 그러면 형제들한테는 걸리게 하지 않겠지. 그렇잖아요. 형제들한테는 걸리게 하지 않겠지. 가짜로 중생을 해가지고 누가 가짜로 중생을 시켰는지, 문재인이가 했는지 정은경이가 했는지, 정은경이는 이름도 그 정은이를 존경하는지 정은경이잖아. 정은 압니까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그 돼지 새끼 있잖아요. 정은 있잖아요. 정은 김정은이라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정은경이라고. 통계, 저는 장난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리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사자 숫자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절을. 자가 진단 키트라는 것은 핵심이거든. 그거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하면 이 지금 코로나 통계 장난질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생결단하고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할 수 없다. PCR만 가지고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도 CT 촬영도 하고 MRI도 촬영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또 뭡니까 초음파 검사도 하고,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대로, CT는 CT대로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만에 또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 MRI가 비싸고, MRI가 정보를 한 8개나 9개를 준다면 10개 중에 필요한 정보가 10개인데, 그렇게 한다면 또 CT 촬영이 제공하는 정보가 4개, 5개 정도는 그 되잖아요. 엑스레이가 또 제공하는 정보가 2, 3개가 있고, 이런 정보들이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해가지고 또 큰 병 같으면 종합적으로 하고 선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정은경이가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 진단 키트는 쓸 필요가 없다. 위험성, 가짜 음성의 위험도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양성인데 음성이라고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실제로 감염이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자가 진단 키트로 인해 가지고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나는 음성이지만은 또 타인에게부터 내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마스크를 쓰고 나가겠지.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다 스스로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만은 혹시 내가 양성일지 모르기 때문에 또 조심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하나는 남에게부터, 남도 음성인지 양성인지 모르잖아, 타인도.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하기 위해서 내가 또 마스크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주장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여러분, 자가 진단 키트도 양성으로 만약에 판정이 됐잖아요. 자가 진단 키트에 의해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음성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음성일 리가. 100% 감염자라는 거예요. 자가 진단 키트에 의해서 양성 환자가 판정이 됐으면 판정을 못 가리는 경우가 한 3%, 100에 3 정도. 그 중에 3명은 못 가려내는 거예요. 3명은 또 남아있겠죠. 그 사람은 또 다르게 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비교를 자체를 PCR하고 자가 진단 키트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가 진단 키트하고 검사를 아예 받지 않는 사람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50%만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민감도라고 말하는데, 민감도가 50%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익한 겁니다. 지금 지역 감염에 의해서 지금 30%가 나온다 하거든요. 지금도 저런 통계 수치를 확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입니까? 어제 조사한 인원이 7,000명인가 그래요. 7,000명인데 뭐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옛날에 여러분
2만 명, 2만 5천 명 이렇게 8월 달에. 그거에 비하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게 확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이 확진율이라고 할 때에 지금도 검사자 수를 열리면은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산술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학조사가 과거에 완전하다든지 아니면은 역학조사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없다 할 때는 그 정은경이 이야기가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역학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지역감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게 지역감염 아니겠습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30%거든요. 30%. 그러면 정은경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자기네들이 방역 독재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은경이가 다 그거를 그 방역을 지고 여러분 이게 국민들이 아니 테스트를 하겠다는데 테스트를 못하게 하는 것도 뭡니까 이게 돈 주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국가가 그걸 다 하지도 못하면서 지역 감염을 막지도 못했으면서 그 뻔뻔하잖아요. 정경이는 좋겠지. 정경이는 좋겠죠. 자기가 그 방역 실패한 것을 지금 다 덮을 수가 있으니까 K방역이라는 거 가지고 검사자 수가 줄면 그렇잖아요. 또 필요에 따라서 뭐 검사자 수도 늘려가지고 공포감을 조장을 해서 또 집회는 또 못하게 한다든지 지금 헌법적인 권리, 국민의 권리를 지금 방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국민들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정은경이가 저는 장난을 쳤다. 국민들의 호의를 가지고 자기 보온 방역을 했다. 문재인에게 보답하는 보온 방역을 하고 통계 방역을 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보드라고 있어요. 코로나 이게 안 되네. 내가 지금 손가락 이거 가지고 하니까 한 손은 이거 들고 휴대폰 들고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힘이 드네. 코로나 보드. 한 손 가지고 보드. B-O-A-R-D 이렇게 딱 치면 코로나 보드가 나와요. 이거는 한국어로 뜨잖아요. 이렇게 하면 전 세계에 나오고 대한민국 나오잖아요. 확진자 이거는 한국 그걸로 해서 그래요. 코로나 보드 KR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까 그 검색되는 거 보셨죠? 여기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보드 이게 그 여기잖아요. 코로나 보드 KR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랭귀지 뭐 영어 자신 있는 분들은 뭐 영어 하시고 한국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총 검사자 수가 이렇게 증가할 때 이 플러스 있잖아요. 플러스 총 검사자 숫자에서 플러스 된 거 오늘 플러스 된 거 이게 오늘 그 검사자 숫자라고 보면 돼요. 이게 오늘 검사자 수. 여기가 플러스가 나와 총 검사자 수에서 어제에서 오늘 11,787명 검사했네요. 검사했고 확진자는 110명 늘었네요. 여기 밑에 있잖아요. 이게 총 그거고 사망자고 오늘 사망자 없고 치명률 이게 지금 확진율을 알아야 되는데 확진율을 알기가 어려워요. 계산을 해야죠. 총 검사자 수에 이게 확진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보면 좀 비교도 안 되고 그렇긴 해도 하루하루 아는 거는 이게 좀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보드에서 하루하루 알 수가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 검진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자가진단키트 가지고 그 항체를 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항체 자가진단키트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걸로 지금 검사하기가 피 뽑아가지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피 뽑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당뇨처럼 딱딱 해가지고 손끝에서 딱 한 방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검사하는 거니까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10,000원, 20,000원 주고 뭐 지금은 5달러에서 뭐 10달러 사이라고 하니까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거를 지금 이 정은경이는 상당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 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통계 이게 당연하게 검사자 숫자가
적으면은 여러분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역학조사가 완전하다고 할 때는 차이가 나지만 지금 지역감염 자체가 30%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30%는 경로를 알 수가 없는 게 역학조사에 의해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들이 스스로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확진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검사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97%까지 되는 게 있으니까 많게는 회사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98%짜리까지도 있는 거예요. PCR도 100% 정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99% 정도 정확하게 통계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PCR에 대해서도. 지금 1억짜리 가지고 검사하는 방식 있잖아요. 정은경이가 신봉하는. 자가진단 키트를 하면서 PCR 검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PCR 검사가 너무 비싸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곳을 보완하자는 거잖아요. MRI를 찍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초음파도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도 양성으로 판명이 됐다. 자가진단 키트에 의해서. 그러면 음성일 확률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 판명된 사람들에게서는. 그러면 할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PCR하고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PCR이 모든 사람에게 만약에 PCR로 검사를 할 수 있다 면 PCR과 비교를 해야죠. 근데 지금은 검사를 아예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검사 대상에서 그 제외되는, 혹은 돈 문제에 있어가지고 한 번 검사하고 끝나는 것도 아닌데 12만원, 15만원, 17만원 주고 한 번씩 검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음성 나오면 내가 다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 다 검사에 있어가지고 진입장벽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진입장벽을 높여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는 100개국 이상 수출하면서 이게 원자력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자력 논리하고. 참 좌파들은 뻔뻔합니다. 나는 정은경이 흰머리를 보면서 옛날에 그 박원순이가 생각이 나요. 박원순이 그 낡은 구두, 자기는 아파트 60평인가 몇 평입니까? 그 책 때문에 산다는, 그 살면서 서울 그 비싼데 전세입니까 뭐 내가지고 월세도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낸다 하던가. 그래가 살면서 없는 체 하잖아요. 쇼 하잖아요, 쇼. 문재인이가 시켜서 그리 하겠지만은 너는 쇼를 해라. 나는 지지율을 얻겠다. 다 그 짓은 지자 내세우고 하는 것처럼 그리 하잖아요. 마치 막 어머니의 그 이미지 있잖아요. 어머니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듯이 머리 그 염색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쇼질을 하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주변에 여기 카센터 하는 사장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일 딱 마치잖아요. 7시 반이나 이렇게 마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이제 염색할 때 해야 될 때는 딱 마치면서 머리에 딱 염색약을 발라요. 염색약을 딱 바르고 내가 늦게 가끔 갈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염색약을 바르는 거야. 그러면 10분도 안 걸려. 10분 뭐 걸리는, 남자들은 대충 하니까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발라가지고 집에 가서 조금 TV 보면서 앉아있다가 뭐 밥 먹고 씻으면 그 염색되는 거예요, 그거. 요즘에는 염색약이 얼마나 좋아요. 염색하고 그 한 30분 셀프 염색 있잖아요. 그거 다 있는 거예요. 바르고 나서 헹구기만 하면 되는 거 있네. 그런 거 안 하고 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직원도 보니까 머리를 허여해가 이래가 있대. 다 쇼질에 천재야. 하여튼 간에 좌파들은. 박원순이 끝처럼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쇼질 하는 것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 관리 본부장이지. 지지율 관리. 총선, 4.15 총선 선대본부장이었는가 모르지, 그까지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에 검사 숫자를 가지고 장난질 하면서 지지율을 관리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비슷한,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은, 영화를 다 안 봐도 여러분 짤막짤막하게 그 나오는 게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아기라고 있거든. 아기가 맞을 거예요. 아기가 그 고강렬이 보고 그러잖아요. 하더라면서 탁 손을 찍으면서, 손등을 찍으면서, 그때
너는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그러잖아요.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그러잖아요. 이 고수한테 딱 잡히면 잡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수가 높으면. 지금 정경이가 지금 검사자수를 가지고 지금 한참 동안 장난질을 쳐왔는데 지금 자가진단 키트하고 지금 지역 감염 있잖아요. 이 두 가지에 저는 잡혀야 되는데 이 지금 야당이 잘 역할을 하려는 모르겠어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그거 하겠지. 지금 또 검사자 수를 조절해가지고 추석 전점 돼가지고는 코로나 사태를 잘 통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또 우파 또 집회한다 하면 또 그 전에 조금 또 늘리는 거예요. 늘려가지고 그 위에는 또 확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검사자 수 조절하면서. 그런데 자가 진단 키트를 가지고 국민들이 다 자가 진단을 할 경우에 자기네들이 정말로 통계 숫자를 정말 숫자적인 거 검사자 수 말고 통계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이상은 장난칠 수가 없거든요. 그때도 그때 가서 뭐 통계청장 바꾸듯이 진짜 통계 가지고 장난칠지도 모르겠지. 그러기는 안 하기를 바라지만은 저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고 있어요. 청으로 승격되니까 집단적으로 얼마나 다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으로 승격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당근처럼 나는 집단을 통제를 한 거 아닌가, 당근으로 활용한 거 아닌가, 8.15 집회라든지 이럴 때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거든요. 8월 15일쯤 해가지고. 왜냐면 그 집단 감염의 원인이 광복절 집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집회 해가지고 아직 확진자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확진자는 20일날 발표가 될 텐데 그 전부터 난리를 쳤거든요.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통계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인과관계에도 맞지 않잖아요. 원인 되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 요인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요인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를 예측한 듯이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계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계. 그리고 편견이 들어간 거죠. 편견이. 그러니까 통계 수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검사자 숫자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에 맞춰서 검사자 수를 조절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그 자가진단 키트가 딱 나오면 외국에 다 쓰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씁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방역 통제를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 감염을 통제를 못하고 있으면서 야당에서 소리를 내면, 국민들도 소리를 내면 그 숫자도 조절을 하려는지는 모르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를 바라고. 정은경이가 너무 하니까 서울의대의 유명한 운동권에다가 전라도 출신이라고 다 저는 좌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이 정부가 지역감정이 너무 많아요. 전라도를 편애하는 지역감정이 많아. 차별하는 지역감정이 아니라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편애하는 지역감정이 많다 이 말이에요. 검사를 많이 해야죠. 우리가 뭐 건강진단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 검사가 중요한 거예요. 검사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역학조사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건데, 역학조사 가지고 안 된다고 스스로 지역감염이 30%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조사하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역학조사 하면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역학조사를 하면서 검사자 수를 찾다 보니까 지역감염자가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지금. 물론 아파서 그냥 원인 모르겠는데 가서 정상이 나와서 검사해서 나온 경우도 있겠지만 무증상자가 코로나는 그렇게 많으니까. 근데 무작위로 해가지고 검사했을 경우에는 지역감염자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항체 검사 해가지고 한 명 나왔니, 이게 잘 믿기지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항체 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항체 조사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한번 코로나에 걸렸다 하면은 코로나하고 병균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병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항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저도 뭐 의사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항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나도 모르게 내가 걸렸다가 내가
나았다는 그 증거다 말이에요. 항체 조사라는 것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K방역 그 미화시킨다고, 이 미화의 정점에 정은경이가 있거든. 정은경이가 지금 쇼질한다고 머리 염색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데, 참 잠도 몇 시간 안 잤냐서 하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그런 이야기까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쇼를 하는 거죠. 옛날에 박원순이처럼. 박원순이가 브리핑에서 탁 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브리핑 하는 걸 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있는데, 쇼도 다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가진 넘기 때 이거 가지고 야당이 전면적으로 문제 삼아야 되는데, 야당의 역량이라고 할까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